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TBS 창사 특집 주간을 맞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집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대와 중앙대, 또 성균관대, 이화여대와 동국대 등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이 검정고시로 대입 지원 자격을 얻은 학생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이 밖에도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 대입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어제 검정고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양홍 선생님께서 어떤 학생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처음에 수능을 모의고사에서 40%였는데 나중에 수능에서 90% 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또 그 열매는 얼마나 달까 하는 생각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그런 똑같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향한 길을 밝혀주시는 반딧불이 돼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국자감 대표 강사이신 양홍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정고시생을 위한 진학의 길을 열어드릴 양홍무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진학에 필요한 알짜 정보 꼭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수험생들의 든든한 파트너십니다. 한양학원 입시부장이신 이석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학원 입시부장 이석우입니다. 검정고시 학생을 위한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의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저희 TBS 대입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메르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진학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위해서 지금 진학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창사특집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학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1교시 상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검정고시 수험생이고요.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정시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점수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패션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19살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패션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디자이너 쪽으로는 어떻게 꿈꾸게 됐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계속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양홍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검정고시도 그렇고 대입 준비하기 너무 힘들죠.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요? 그냥 일단은 독학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한다는 게 힘들죠. 네.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꼭 중요한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우리 학생 지금 정시 쪽으로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2015년 4월에 치는 검정고시 성적입니다. 국어 성적이 좀 좋은 편이고 영어도 굉장히 잘했네요. 과학 성적과 도덕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4년제 일반 대학에서 적용하는 등급으로 봤을 때는 4에서 5등급 정도를 예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6월달 모의고사를 가채점한 결과가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어는 2에서 3등급 정도고요. 영어는 3에서 4등급, 수학은 4에서 5등급입니다. 사탐은 2에서 3등급. 그렇다면 이제 국어하고 사탐이 성적이 좋은 편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자, 1지망은 성신여대 의류학과 일반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2지망은 덕성여대 의상디자인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마지막 3지망은 숙명여대 의류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예, 우리 학생 목소리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학생이 검정고시 성적과 최근에 치른 이제 모의고 성적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리 학생의 이 검정고시 성적들을 내신으로 환산해 보면은요. 일단 국영수 주요 과목들이 한 내신 평균 5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도덕이 제일 좋은 도덕도 실은 한 3등급 정도고요. 따라서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한 4에서 5등급 정도예요. 유리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굳이 이제 내신 점수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국어 영수 같은 그런 비중이 높은 그런 전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될 수 있으면은 이 사회과 같은 경우도 제일 잘 나온 과목 하나 정도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대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모의평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하고 사탐이 준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수학이 좀 아쉬운 편입니다.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혹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의상 디자인 무슨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공부하면서 일단 자퇴하기 학교를 그런 쪽으로 다녔고. 네. 그럼 뭐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추고 있겠네요. 그럼 자신이 만든 옷이나 이런 기타 디자인 작업들을 만든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나요? 네. 학교 때 만들었던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준비가 좀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검정고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검정고시 내신 등급이 낮지만 검정고시를 다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내신 전형이 있지만 이런 학생부 내신 전형들은 학생부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은 좀 제한이 있고 불리합니다. 또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시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그 영역들이 좀 골라서 선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망대학을 딱 결정해 놓고서 그 대학에 맞는 수능 점수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을 한다면 아마 입학도 쉽게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은 또 비교 내신이 원래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정고시 학생들도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내신이 40% 적용이 되고 논술이 60%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은 내신이 없으니까 거기를 그렇다고 빵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논술 점수를 받은 내신이 있는 학생들의 그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뭐 내신 40%, 논술 60%의 전형이라 할지라도 실은 논술 100% 전형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논술만 잘 쓰면 쉽게 합격할 수 있겠죠. 네. 예, 들어보니까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양홍 선생님께서는 어떤 전형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지 한번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어떤지 한번 우선순위별로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1순위입니다. 바로 정시 전형입니다. 수능을 이용한 전형이죠. 다음에 2순위, 수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3순위는
전문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우선순위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진단의 이유와 그 대비법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시 진영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검정고시는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내신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무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대부분 검정고시에서 오는 불리함을 수능으로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수능 100%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한 수능 준비를 한다면 또 수능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 많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해서 실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거든요. 공부하는 건 어차피 다 마찬가지고요. 일반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도 자신을 가지고 정시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과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논술을 잘 쓸 수 있다면 희망하는 상위권 대학에 수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시 일반 전형인데요. 자, 제가 이제 전문 학생의 희망과는 다르게 전문 대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실은 아시겠지만 이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 대학에서 빨리 어떤 과정을 마치고 나서 실제 어떤 그런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경력을 기르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성신여대 등의 여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희망대학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그 특징들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신여대 정시 일반 전형이고 가군에 있고요. 우리 학과에서 모두 14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뽑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사탐하고 수학, A, 영어, 또 결국에는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영어하고 수학은 들어가지만 국어하고 사탐 중에서는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우수한 성적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수학 등급이 한 2등급 정도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덕성여대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추가 합격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의상디자인학과를 작년에 이 35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덕성여대 의상디자인학과 정원은 1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가 합격으로 붙은 학생들의 수가 35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합격 커트라인이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숙명여대 정시 한번 전형을 보면은요.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희망대학 중에는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학과가 18명, 수능 100%입니다. 게다가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요. 숙명여대 의료학과는 추가 합격이 적습니다. 한 2-3명 선이에요.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숙명여대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결국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상담 사전 질문서에도 보니까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또 정시 합격하려면 점수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딱 말씀드리면 10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검정고시 학생들은 혼자 준비하지만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시간만 잡아놓고 공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부 계획을 세워주세요. 또 공부는 습관입니다. 예. 매일같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과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과목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충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정시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점수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의상 디자인 학과는 소신 지원이 많습니다. 소신 지원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이 학교를 반드시 들어가겠다라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하고 나서 다른 과로 또 다른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거기를 포기하고 의상 디자인 학과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 순위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수능 영역별 100분위가 적어도 상위 86% 이상은 받아야지만 이 의상 디자인학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도 반영되었듯이 현재 수능은 좀 쉬운 수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좀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공부를 준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혼자 하지만 시간표를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직 이 모의고사 준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좀 하진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어떤 자세를 또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신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에 이제 대입을 지원한 학생들은 재학생들보다 어떤 경우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학교라는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텐데요. 그 어려움을 뚫고 본인이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성적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자신감을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 과목을 정하세요. 저는 이제 국어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성적이 오르면요, 영어도 같이 오르고요, 사탐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먼저 국어를 하나 딱 짚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1등급을 만들겠다. 그런 자세로 공부하시다 보면 덩달아서 다른 영역들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게 좀 자신감, 예, 이거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어 영역에 한번 전략적으로 집중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그리고 올해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수시 기회도 놓칠 수 없죠. 자, 그럼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의료학과에서 모두 6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가 40%, 그 다음에 논술이 60%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자, 이것은 무엇이냐? 국어가 1등급이고 만약에 수학이 3등급이라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학생부 교과 중에서 논술 시험 성적을 활용한 비교 내신이라고 있습니다. 비교 내신을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논술 100%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술 100%만 이제 결국에는 논술을 잘 쓴다면, 그리고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숙명여대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술 유형 같은 경우는 의료학과 논술은 인문 계열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공통문학 하나 나오고요. 계열별 문항이 또 하나 나와서 총 2개가 나오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 이내, 그리고 문항당 1000자, 모두 총 2000자를 쓰면 됩니다. 자,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논술 비교 내신으로 검정고시 내신의 불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논술 시험은 수능 이후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미리 논술 공부를 수능과 시는 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이 상위권 희망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추천 전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성대 정시 전형이에요. 한성대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그 해화동 지나가서 대학로 지나가서 있습니다. 한성대 패션학부. 제가 한성대 패션학부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한성대란 대학에서는 패션학부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주간에서 28명, 야간에서 49명,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학부라는 것이 학과와는 다르게 더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전형 방법은 수능 100%고요. 국어 30%, 수학 20%, 영어 40%, 사탐 2개 과목 평균 10%,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예상 합격 점수는요. 주간이 100분위 77.38%, 야간이 100분위 69.72%. 어느 정도냐? 평균 3등급 정도예요. 자, 그리고 야간일 경우는 3.5등급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성대 같은 경우는요. 주간과 야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야간이긴 하지만 야간의 학생들이 주간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것들도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한성대 야간은 다른 대학의 야간과는 좀 다르게 여유 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성대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학생 지금 힘든 점이 많이 있겠지만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울 때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다음에 또 어려운 점 있을 때 언제나 저희 프로그램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검정고시 수험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정시 일반 전형 전문대 의류 관련 학과입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적용입니다. 정시 전형을 염두에 둔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고 패션 분야의 취업을 고려해 야간이나 전문대학 의류 관련 학과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과 준비를 위해서 검정고시 수험생 합격 전략은 추천 전형으로 숙명여대 의류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한성대 패션학부 정시 전형을 추천합니다.